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최근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또 보다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녹지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고 또 자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심어도 모자란 마당에 작년 우리나라 생태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나무를 고사시키는 제선충병이 빠른 속도로 전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 이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는 제선충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민병준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한 해 소나무 제선충이 활개를 치면서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선충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심각한 또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소나무 제선충병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소나무 제선주병은 소나무가 제선주병에 의해서 고사되는 병을 말하는데, 제선충은 혼자서 다른 나무로 옮겨갈 수가 없고, 서울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라는 매개충이 솔잎을 먹으면서 생기는 상처 부위를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선충이 건강한 소나무에 침입을 하게 되면 수분의 이동 통로인 가도관을 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나무가 고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나무 제소주병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1988년 10월 부산 동래구 금정산인데요. 아마 일본에서 유입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나무가 고사되기 전까지는 제선충에 감염이 됐는지 알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염 증상이 따로 있습니까? 예, 건강한 소나무가 제소주병에 감염이 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차단되어 먼저 솔잎이 우산이 접혀있는 모양처럼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합니다. 1개월 정도 경과가 됐을 때 잎 전체가 갈변하기 시작하는데 감염 시기가 늦어지거나 소량의 제선충이 침입하였을 경우에는 병증이 늦게 나타나서 이듬해에 소나무가 고사되고 일부 가지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선충병에 감염되는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통 소나무인 적송, 그리고 회송, 잣나무 등이 감염이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산에서 볼 수 있는 니기다 소나무나 니기테다 소나무, 테다 소나무 등 외래 수종 소나무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솔잎이 우산이 접히는 것처럼 시들기 시작하면 제선충병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상층부터 고사가 됐을 때는 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또 작년에는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 소나무 제선충병에 대한 피해가 컸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과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개충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제선주병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었던 것이 제선주병 피해를 크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급속히 확산되는 제선주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과 전문 인력 부족 등과 같은 미흡한 행정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소나무 제선충병을 예방하거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장 먼저 고사된 소나무를 정확히 찾아내서 매개충이 성충이 돼서 나무 속에서 탈출하기 전인 4월 말까지 한 그루도 빠짐없이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제선주병에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둘 경우 주변의 건강한 소나무까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선주병에 감염되어 고사된 소나무를 정확하게 찾는, 이걸 예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예찰이 예방과 방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소주병 방제는 고사목 제거, 그리고 항공 방제, 예방 나무 주사 등이 있는데요. 먼저 매개충이 활동을 하지 않고 고사목 내에 있을 때인 4월 말까지 고사된 소나무를 훈증, 소각, 파쇄 처리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매개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5월부터 8월까지는 제선충을 옮기는 서울수염 하늘소를 제거하기 위한 항공방제나 지상방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소나무에 우리가 흔히 그 끈적끈적한 송진이 있잖아요. 네. 송진을 우리가 수액이라고 하는데 이 수액이 이동하지 않는 12월부터 다음 년 또 2월까지 문화재구역,
주택가 등의 중요 지역의 소나무에 예방나무 주사를 실행해서 소나무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소주병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찰과 방제 못지않게 소나무가 불법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147개의 소나무류 이동 단속 처소를 설치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서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제손충병을 왜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제손충병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또 주의해야 하거나 알아두면 좋을 상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나무 제손충병 피해 고사목을 금년 4월 말까지 전량 제거하고 추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또 신규 발생된 11개 지역인데 이 중 8개 지역이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가 화목역 등으로 무단 이동되는 것이 신규 확산이 된 가장 큰 원인인데요. 고사된 소나무와 훈중 처리된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고사목 발견 시에는 산림청 전화번호 1577-3249번이나 지자체 산림부서에 신고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손충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또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말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림은 인류의 미래가 걸린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때로는 화마에 또 때로는 해충에 의해 점점 사라져가는 산림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연은 소모가 아닌 유지의 대상이죠. 새까맣게 타고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가 아닌 푸르르고 맑은 공기를 내뿜는 숲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미래의 자연을 푸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